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중호입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유방재건술의 모든 것입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유방재건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홍색 리본은 유방암 예방을 의미하지만 분홍색 리본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면 유방재건술을 뜻하게 되는데,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수술 이후 외형 회복은 물론 몸의 균형 회복을 위한 수술이자 손상된 여성성을 회복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실제 가슴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최근 유방재건술의 핵심은 감각을 살리고 림프 부종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경 이식을 통해 피부 감각을 살리고 미세 수술로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유방재건술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유방재건술이란 단어가 일반인들 분들한테는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유방재건술이라는 것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한쪽 유방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반대쪽 유방과 비슷한 모양으로 복원시켜주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유방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방재건술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대략 34,000여 명의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연간 유방암 발생 수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요. 그 유방암의 발생 증가 속도 또한 다른 주요 여성암, 갑상선암, 위암, 폐암 등 주요 여성암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방암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초경 나이가 빨라지고 비만 환자가 늘어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 또한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방재건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유방암 수술인 유방절제술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유방절제술은 크게 부분절제술과 전절제술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절제술이란 환자의 유방은 큰 것에 비해 유방암의 크기가 작고 한 군데에 모여 있을 때 유방암 부위만 잘라내고 나머지 환자의 유방은 보존하면서 암도 치료하고 환자의 유방 모양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방암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때에는 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유방암 환자의 MRI 사진인데요. 유방암 전절제술이란 환자 유방에 피부와 얇은 피하 조직, 지방층만 남기고 안쪽에 있는 유방 조직을 긁어낸다, 제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런 상태로 유방암 수술이 끝나게 되면 결국 환자의 가슴은 얇게 덮인 피부와 지방층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유방재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얇게 남은 껍질, 피부 조직이 환자의 가슴 근육과 달라붙게 돼서 결국 환자는 수술 후에 마치 남자 가슴처럼 평평하고 움푹 꺼진 가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방은 단지 모유 수유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유방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심볼과 같은 것인데요. 유방암 치료로 인해
유방이 없어지거나 모양이 변형되게 되면 환자분들은 자신의 여성성이 상실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유방암 수술은 여러 신체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겉모습을 보정하기 위해 실리콘이 착용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여름과 같이 덥고 습한 날에는 실리콘과 환자의 가슴 피부가 맞닿는 부위에 땀 같은 것이 고이면서 피부염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유방 크기가 컸던 분들은 한쪽 유방이 유방암 수술로 제거가 되면 양쪽 체형의 균형이 안 맞으면서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고 이로 인해 척추 측만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 환자의 척추 정렬 상태가 일자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그리고 환자의 왼쪽 유방이 절제된 상태에서 환자의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척추가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결국 환자의 유방 모양과 크기를 복원함으로써 유방 절제술로 인한 후유증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유방 재건술의 효과를 인정받아서 2015년부터는 환자분들께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유방 재건술은 유방 확대술과 같이 미용적인 수술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수술이 된 것이죠. 건강보험 시행 초기인 2015년도에는 전체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 약 18%가 유방 재건술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유방 재건술의 효과 등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유방 재건술을 받는 환자분들의 비율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게 되어서 2022년도에는 대략 한 58%의 환자분들이 유방 절제술 후에 재건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실제 유방 재건술을 고려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과연 이 수술이 안전한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분과 유방 재건 수술을 받지 않은 분을 비교했을 때 유방암의 재발 빈도나 또는 환자분들의 사망률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유방 재건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한 달 정도 이후에 그러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유방 재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 부위가 안정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유방 재건을 동시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받는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방 엑스선 촬영, 초음파, MRI 등도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유방암이 재발됐다고 하더라도 위에 재건된 유방으로 인해 재발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방 재건술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방 재건술은 환자의 유방암 수술, 즉 유방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동시에 복원을 해주는 즉시 재건 방법과 일단 유방암 수술을 다 마친 뒤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난 뒤에 복원을 해주는 지연 재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건을 담당하는 저희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유방 절제술이 일어난 뒤에 바로 복원을 해주는 것이 모양을 내기도 좋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전신 마취나 입원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시 재건을 많이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유방암의 병기가 높아서 재발 위험이 크거나 아니면 전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을 끝내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유방절제술, 유방암 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둬서 유방암이 재발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고 환자분의 컨디션이 돌아온 것도 확인한 뒤에 재건 수술을 하는 지연 재건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방 재건술은 재건에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방법과 환자의 여분의 조직, 대개는 이 뱃살이나 등살같이 좀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서의 조직을 떼어내서 가슴을 만들어주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보형물 재건을 받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전체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 대략 60%가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2022년도에는 대략 80%의 환자가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수술로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보형물 재건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것인데요. 이미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바로 재건에 이용하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로 짧고요. 수술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조직 재건과 달리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살을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흉터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보형물 재건도 합병증이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형물이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비만 체질이거나 가슴이 너무 크거나 또는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감염 위험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재건 수술 이후에도 수시로 감염이 발생한 건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수술 부위가 빨개졌거나 아니면 가슴이 확 부었거나 또는 열이 나거나 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의심하여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방절제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수술 방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을 겉을 이루는 조직, 피부나 피하 조직을 모두 유지한 상태로 안에 있는 내용물만 제거가 된 상태라면 내용물 제거로 인해 발생된 공간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적절한 보형물을 선택하여 그곳을 채워주면 반대편 가슴과 비슷한 모양의 가슴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방암이 환자분 피부에 너무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부 피부를 희생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 피부만큼 피부가 절제되었다고 했을 때 해당 부위를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획했던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비대칭인 가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2단계로 나눠서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처음 수술할 때는 바로 보형물을 삽입하지 않고 조직 확장기라는 일종의 풍선을 삽입하고 수술을 일단 마치게 됩니다. 조직 확장기를 이용해서 재건을 일단 마친 뒤
환자분들이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외래로 내원하시면 풍선에 식염수를 주입해서 점점 풍선의 크기를 늘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줄어들었던 피부가 천천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반대편 가슴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크기, 면적의 피부가 늘어났다라고 판단되면 그 시기에 확장기를 제거하고 원래 계획했던 보형물로 교체해 주면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보형물로 일단 재건을 마치게 됐을 때 간혹 가다가 겉에 있는 조직이 너무 얇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보형물이 만져집니다 또는 보형물의 주름이 비쳐 보입니다라는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가슴 근육 밑에 새롭게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새롭게 가슴 근육 밑을 박리함으로 인해서 통증도 유발하고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조 피부라는 것이 개발돼서 이 인조 피부를 가지고 보형물 재건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에서 보듯이 보형물을 인조 피부로 일단 감싼 뒤에 근육 밑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필요 없이 근육 위로 바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보형물을 인조 피부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감싸게 됨으로써 근육이라는 것을 새로 박리할 필요 없이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만져지는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을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보형물 재건과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어떤 수술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주는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아무래도 환자의 수술 부위가 두 군데가 되다 보니 초기 회복 기간이나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수술 부위가 안정되고 재건한 유방 모양이 자리를 잡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형물이 몸 안에서 장기간 자극돼서 발생하는 합병증 같은 것들은 자가조직 재건에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가조직 재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길게 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조직 재건은 주로 뱃살 또는 등살을 많이 이용하고요. 드물게는 허벅지나 엉덩이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등살을 이용한 자가조직 재건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살을 이용한 자가조직 재건술은 이 등 쪽에 있는 광배 근육이라는 넓은 근육과 그 위쪽에 지방, 피부 조직을 한 덩어리로 떼어내서 가슴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유방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등살은 뱃살보다는 여분의 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분 가슴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경우 A컵이나 B컵 정도의 가슴을 가진 환자분들의 유방 재건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가슴이 크거나 너무 처진 경우에는 좀 더 큰 조직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주로 뱃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환자의 배꼽 아랫부분에 여분의 조직을 한 덩어리로 떼어낸 뒤 그 조직을 이용하여 유방을 복원하게 되는데요. 단지 살 덩어리만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살 덩어리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혈관들을 함께 가져가 되는데요. 그 혈관을 가슴에 있는 혈관과 연결하여
이식된 조직이 새롭게 혈액순환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가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미세현미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의 굵기가 2mm 내외로 가는 편이기 때문에 수술한 후에 간혹 그 혈관이 다시 막히거나 꼬이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 이런 이식한 조직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형물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이러한 혈관 합병증은 전체 환자들의 약 1%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수술 후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후 일주일 정도의 초기 고비를 잘 넘기신 분들의 경우에는 평생 문제될 일은 없겠다라고 안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유방 재건술이 단지 환자의 가슴 모양을 복원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의 유방 재건술은 어떤 기능적인 면을 복원하는 것까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인데 안쪽 피부 아래쪽에 조직이 모두 제거가 되게 되면 갈비뼈 사이사이로 나와서 가슴 쪽 피부로 올라가는 신경들도 같이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수술 후에 그 끊어진 신경 부위가 자극되면서 통증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가슴 부위의 피부가 마치 마취된 것처럼 멍멍하다, 불편하다 라는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방 재건 시 이러한 신경을 복원하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종 신경을 이식해서 끊어진 신경 말단과 환자의 피부 사이를 연결해주면 감각 신경의 회복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유방 재건 시에 미세 혈관 재건술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막힌 림프관을 주변의 정맥과 연결하는 수술을 통해 고여있는 림프액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많이 심각하거나 림프 부종을 앓은 지 오래된 분들은 림프관 자체가 망가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림프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겨드랑이 쪽에서 새롭게 림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유방 재건을 할 때 건강한 림프 조직을 함께 겨드랑이 쪽에 이식함으로써 겨드랑이의 림프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복부, 뱃살을 이용한 유방 재건 그림인데요. 이 사타구니 쪽에 있는 림프 조직을 함께 뱃살에 포함시켜서 겨드랑이 쪽에 이식함으로써 유방도 재건이 되고 림프 부종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유방암 재건술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뱃살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에 관심이 있는데 결혼 후 출산에 지장이 없을까요? 뱃살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을 받은 후에 사실 살을 떼어내고 해당 부위를 봉합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 1주 내지 2주 정도는 좀 많이 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과연 배가 그만큼 늘어나 줄 것이냐라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 후 한 1년 정도의 안정기를, 회복기를 지나고 나면 뱃살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결혼 후 임신과 출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20년 전에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유방 재건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유방을 전체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이미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 재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부분 절제술, 일부를 절제하고 유방을 남긴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유방 재건 수술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의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환자분들이 잘 숙지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신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 강의의 내용이 유방암 환자들께서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